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장 농촌체험 외갓집님께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산그리메님, SN브르, 산브르라고 읽게 되나요? 예. 검찰 수사권, 기소권 없으면 경 탄핵이나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셨네요. 큰 변화이죠. 큰 변화인데, 경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윤석열의 쪼잔한 짓입니다. 참,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꼼꼼히 찾아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접 경호를 계속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근접 경호를 없애기로 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참네. 실제로 테러를 당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시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수구 적폐 이쪽 커뮤니티나 혹은 유튜브 이런 데 가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해를 끼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정치 테러 가능성, 위협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철수했다고 하네요. 지난 총선이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경비경찰이, 경호경찰이 철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체 경호팀을 꾸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경호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찰의 중요한 업무 중에는 범죄의 예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그리고 정말 주요 인물 아닙니까? 이 주요 인물인 이재명 대표, 더군다나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경호 인력을 축소시켰다.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복에 가깝습니다. 보복. 이 박정희 정권도요, 그리고 전두환도요, 요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숫자가 적기는 했지만 두세 명의 경찰을 항상 주변에 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근접 경호를 제공한 것은 87년 이후에 계속 꾸준히 이어왔던 겁니다. 근데 없앴다죠. 야, 참 쪼잔, 왕쪼잔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딱 났습니다. 이 경찰 신변 보호 조치 중단, 이재명 자체 경호팀 가동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체 경호팀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총선 이후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네. 자, 그런데 최은순 씨, 윤석열 장모죠.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될 때 경찰력 5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 30명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찰과 안전요원까지 포함해서 80여 명이 들어간 거죠.
아마 안전요원 30여 명은 대통령실에서 파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최은순은 장모, 윤석열의 장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꽁꽁 싸매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네가 테러를 당하딘가 말딘가 이렇게 내팽개쳐 두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추론에 불과합니다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윤석열이 삐졌구나. 자신에 대한 자신이 제시한 어떤 비선 제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영수회담을 위해서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윤석열이 했던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단칼에 거절했죠. 그에 대해서 약간의 보복성 행위가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에이, 윤석열도 그래도 지도 검사 출신이고 남자인데 에이, 그러려고? 네, 그러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가까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봐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나름 호의를 갖고 뭔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거절당했을 때 윤석열은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소심한 복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짜잘한 행동인 거는 분명해 보이죠. 그런 행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복이 있을 거다. 그 보복은 되게 쪼잔한 걸 수도 있다. 아니 쪼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꽤 여러 군데서 들었고요. 저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큰 가능성이라는 게 이거였던 겁니다. 자, 제가 화면을 교체를 안 했네요. 화면 교체 했습니다. 참 한편 씁쓸하네요. 참 씁쓸하네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중에도요, 경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보다 한동훈에 대한 경우에 더 집중했습니다. 편중 경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경찰이 철수를 했다. 안 그래도 편중이었는데 그나마 철수를 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비선 제안을 거부한 대가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쪼잔하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부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라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선 제안이라는 게 윤석열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비선을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쇼킹하잖아요. 사실상 권력을 내려놓겠다. 여당을 바꾸겠다. 사실 여당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보면 국힘당이 지금 윤석열의 여당인데 자기가 여당을 민주당으로 바꿀 테니 나 좀 살려줘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골프도 치면서 우리 잘해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을 어떻게 보자면 단칼에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런 윤석열 입장에서는 되게 쫀심이 상했을 거예요. 이 존심 상한 결과 이런 보복, 어떻게 보면은 깨알 같은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깨알 같은 보복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그렇죠. 의심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욕도 나옵니다.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BKS